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저는 상감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김현호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함앵커 간다 현장 오늘 나온 곳은 완주군 상관면 소재지에 병원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농성장에 나와 있습니다. 상관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마을 주민분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 소각장 설치 반대 농성이 시작됐습니까? 작년 8월경부터 시작했죠. 거기서 5월 달에 접수를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한 8월 정도 돼가지고 8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농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관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4,321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 의료 폐기물이 돌게 되면 아마 인구 감소부터 해가지고 상관면 전체가 피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민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어떤 점이에요? 아무래도 의료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소각장에서 날리는 분진 이런 관계 그리고 의료 폐기물 관리 이런 것을 잘못해가지고 상관면 주민들이 지금 노콜푸드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면에 그 채소, 농산물 이런 걸 타 지역 사람들은 아마 사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이 주변 편백숲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면 거기 반경 한 2km, 3km도 떨어지지 않은 편백숲에 누가 오겠습니까? 관광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경제, 주민들의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전북청 환경청이 1차적으로 이제 불허 결정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1차 넣었을 때는 반려를 했고요. 예. 2차 때 불허를 했고 이번에 3차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는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북지방환경청에 문의를 했는데 예.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접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말리지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00번 만번을 해도 우리 주민들이 그럼 1000번 만번을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지금 생업도 거의 포기하고 의료 폐기물 소각장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몇 분씩 계시고 이 주민들이 너무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생활하는데 이게 생활 리듬이 깨졌다고 할까요? 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집회에 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회의도 해야 되고 너무나 이거 삶이 고달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료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가 비산먼지 등이 있겠고 또한 그 의료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네.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노출 이걸 이제 지역 이기주의로 이제 예를 들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좋습니다. 어디든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동네 앞에 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고 4,500명의 어떤 뭐 이렇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턱 밑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네네. 이 지역의 어떤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겠고,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법적인 그 요건 절차를 이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동네와 많이 떨어진 곳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는 결사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결사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전주 한옥마을을 포함한 대성동, 색장동 주민들까지 같이 연합해서 전철 상류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상관면에 설치가 되지만은 사실은 피해자는 색장동, 대성동, 전주 한옥마을까지 다 피해 어떤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상관면 남관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주민 이명순입니다. 남관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남원 쪽으로, 임실 쪽으로. 그렇죠? 네, 예. 4km 떨어져 있는데요. 예, 예. 저는 4km는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가까운 부근이에요. 지금 저희 상관면 하면 소농자들이 살고 있고 네. 그 농산물도
많은 대농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부터 저는 이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성장한 우리 소재지고 또 여기에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타지에서 저희 쪽에다가 그 콘크리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냈어요. 이거를 건립하겠다는 그 사장님은 이곳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인데 하물며 우리 면민들이나 또 우리 면민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아까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말씀도 하셨지만 한옥마을하고도 가깝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가깝고 멀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의료 폐기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상관면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면민들은 막말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해서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내 고향이 좋아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노후를 보내고자 주민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부모 때를 생각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렇게 좋았던 우리 이 고향에 이러한 그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있을 수도 없고 정말로 마음을 돌리셔서 의료 폐기물 설치하겠다라는 이거를 포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끝날 때까지 끝까지 저희는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엔 그 소각장 설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관계자분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시설장 맡고 있는 정태원입니다. 저희 지금 뭐 차로로 따진다고 하면 한 100m도 안 될 거예요. 저희 그 차로까지가 저희 부지거든요. 요양원 건물에서는 한 뭐 150m 이 정도. 예. 뭐 대부분 보호자님들 자녀분들도 이 상관 지역에 청정한 이런 자연 환경을 보고 요양원에 이렇게 어르신들 노후에 생활하실 수 있게 모셨는데 만에 하나 이런 그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보호자님들도 아마 붕괴하고 어르신들도 건강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의 제가 알기로 어머님도 저희 원에서 모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에서 지금 마지막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서 이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한다는 거는 노후에 진짜 갈 곳 없는 분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저는 끝까지 여기 주민분들과 함께 소각장 들어서는 걸 막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관면이 청정지역인데 지금 저기 익산 장정마을 같은 데를 본다 하더라도 그 담배 찌꺼기 좀만 태워도 이렇게 오염이 많이 돼서 암 걸리고 뭐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루살이라는 거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공기가 청정적이고 공기가 좋은 데서는 하루를 살고 가요. 근데 공기가 막지 않고 오염된 데서는 5분도 못 살고 가요. 그거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살려면은 이 사람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건 그날에도 폐기물 갖고도 그 환경 폐기물 갖고도 저희 동네하고도 많이 마찰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것까지는 편리를 봐줬으면 제 생각인데요. 상관면 주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처사를 하시면은 자기 돈만 생각하고 우롱하는 처사를 하면은 나무 이 상관면 주민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는 피눈물 흘리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자, 이장님은 그 마을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이제 그리고 자기도 여기 살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여기도 바로 여기 옆에요. 그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저 같으면 그래요. 그 정도의 돈을 벌었으면은 상관 면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써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셨나요?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쪽에서는 다른 말만 하더라고요. 도와달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장 되지도 않고 출마한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앞으로 저한테 의료 폐기물 관계 갖고 전화를 하시면은 전화 안 받겠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런 환경 때문에 지금 환경 찾고 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저한테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뭐 도와달래요. 다른 걸로 도와달라면 내가 10번 100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걸 환경 폐기물로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끊었습니다. 예, 저는 상간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조사특위 홍완선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한 군데도 없지만 예. 아마 정읍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더 2년 먼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지방환경청하고 행정소송도 했고 그 사업주가 이제 그 행정소송에서는 승소를 했다. 네. 그 전라북도 지방환경청에서는 다시 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일단 사업주에서 이겨서 허가에 대한 거는 뭐 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 이제 그러면 정읍시로 가서 정읍시에서 이제 2차 이제 사업 계획에 관한 뭐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정읍시에서 반대를 하면 그것도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전라북도에서 하나쯤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 하면 주민인 반대가 없는 그야말로 뭐 저쪽 산 안에 깊숙한 곳에 네. 우리 이제 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인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한 군데 정도 했으면 좋겠지 않냐. 근데 이게 의료 폐기물은 굉장히 그 처리 단가가 비싸요. 그렇죠. 전체 뭐 100만 원 톤당 100만 원이 넘어가고 이제 그 100만 원 속에는 수거 비용, 운반 비용, 네. 또 소각 비용, 또 최종 처리 비용 이게 4단계가 된단 말이죠.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업이익률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40%도 50%까지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 허가권만 따내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뭐 너도 나도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2016년 9월 이후로는 한 건도 현재 이거를 건설을 해서 영업을 한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6년 동안 전국 어디서든지 새롭게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만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여기저기서 이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쓰레기처럼 이제 공공 처리하자. 핵 폐기물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냥 서로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공공에서 한꺼번에 좀 대규모로 어디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민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이게 제대로 그 필요한 처리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선임 활동가와 함께 그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작년부터 시작된 이곳 상권면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해서 이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저희가 바로 입구에 와 있는데요. 지금 바닥에 그 물도 많이 뿌려져 있고 그러잖아요. 이 전주천하고 거의 잇닿아 있는 이 상권면 골짜기 안에는 현재 건축 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이거를 뭐 봐주고 새롭게 이제 골재를 생산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미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대기 오염 물질 우리가 말하는 뭐 먼지는 기본이고요. 뭐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이라든지 거기에다가 특정 유의 대기 오염 물질까지 배출하는 소각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 아니냐. 우리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이 부지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들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대기 오염 물질들이 배출이 되면 보통 우리가 바람은 강을 따라서 오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전주천에서 바람을 타고 한 1km 너머에 학교가 있고 공동주택 단지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 확산세가 빠를 거다라고 있는 거고요. 상관면 전체를 보면 주변을 삥 둘러서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관면 소재지 전체로 놓고 보면 대기가 정체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농작물에 의한 대한 환경 피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 환경청이 예를 들면 두 개의 집안 안에 하나의 집안 안에 두 개의 시설이 못 들어온다라는 건 이 환경 영향 내지는 피해가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의 시설을
하나의 집안에 놓지 말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집안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골짜기는 하나의 골짜기인 거잖아요. 골짜기에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설을 2개 하지 말라는 그 취지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분리한다고 해서 이걸 좀 받아들이는 거는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범위나 권역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주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면 완주 국민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느 부지에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모든 지역들이 다 그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량에 비해서 여기 들어오는 소각장의 규모는 훨씬 더 크잖아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왜 놓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상관 주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미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남과 그리고 충남 논산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될 거면 요거는 공공이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전국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한 13곳 정도 되고요. 전체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기저귀라든지 그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가 정말 이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생활계 폐기물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예를 들면 시설과 관리 기준 그리고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의료 폐기물부터 국가가 공공이 나서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저희들 그런 판단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이번에는 혁신도시에 위치한 전북지방환경청의 유승광 청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환경청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 소속 기관이고요. 전북 지역의 환경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미세먼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전히 조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 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좀 변곡점을 이렇게 마련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나름 그 농도 개선에 일조하였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미세먼지 계절거리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입법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했었고요.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긴 합니다만 14개 시군 곳곳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또 환경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그러한 시설들을 인허가하는 그 과정의 첫 단추가 바로 이곳이라고 보면 되는지. 왜냐하면 그 지금 가장 최대 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완주 상관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란 말이죠.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처리업을 좀 하려고 한다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 관할 환경청에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가 환경 관련 법 말고도 다른 법에 저촉되는 건 없는지, 소각시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설 장비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의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완주 상관의 이제 의료 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려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검토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산지 관리법에 따라서 산지를 일부를 훼손을 해서 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할 계획이신데 일부가 산지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전용 자체가 불가한 보전 산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업 계획의 입지 일부가 보전 산지에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난 2월 3일에 부적합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든 계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직업이나 사업의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사업자가 자기 땅이나 아니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토지주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지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다시 이제 실제로 사업계획서가 이제 제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적합한지는 다시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지난주 2월 17일 날 사업자가 이제 입지가 좀 불가한 그 사업부지 일부를 좀 제외시키고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환경청에 좀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 청에서는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계획 적합 여부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에 이제 다른 법령 중요한 것들이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가 이제 우리 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여기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볼 계획입니다. 그 소각장을 하시려는 그 사업자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게 적합한지 뭐 이거는 나중에 일인 거고 이제 사실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지역사회가 한번 고민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은 사실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게 기본이고요. 특히 이렇게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처리 시설은 사실 대표적인 nim비 시설로서 사실은 누구도 사실 활용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을 곤욕불로 보면 의료 폐기물 시설이 없는 데가 우리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이제 뭐 전국 여러 곳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 한 88% 정도를 이렇게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시야를 넓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의료 폐기물 그 처리 시설의 처리 용량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의료 폐기물 이 위탁 처리가 아까 말씀 광주 전남 특정 시도에 너무 과도하게 좀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렇게 사실은 이런 감염성 폐기물도 사실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관내에 어떤 의료 폐기물 대란 같은 것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사회가 좀 심각하게 같이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완주 상관에 꼭 의료 폐기물을 거기가 최적지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고요. 완주를 제외하더라도 완주를 제외하더라도 관내에 나오는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안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광주에 88%를 의존하고 있는 광주 전남에 거기에 뭐 시설이 고장이 난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이제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들은 사실은 관내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한 곳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사실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폐기물 관련된 이런 그 나중에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좀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환경은 이제 배려의 대상으로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삶의 질도 높아졌고 환경의 수준이, 환경관리의 수준이 사실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환경이 곧 경제인, 돈인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쾌적한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환경,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자연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지키고 같이 보호하는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전북지방환경청이 앞장서서 도민 여러분들과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의 유승광 청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과 관련해 해당 업체는 직접적인 인터뷰가 아닌 서면 인터뷰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먼저 의료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폐기물이 발생하면 전용 용기에 넣어서 밀폐된 공간에 보관한 후에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전용 운반 차량을 통해 수집 운반되며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 시설로 반입된 의료 폐기물은 별도 보관 절차 없이 바로 소각로로 투입된다. 또한 전용 용기에 넣어져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은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을 RFID 무선 주파수 인식 방법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므로 2차 감염의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이옥신이나 염화수소, 소각제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자연 생태계 위해와 주민 건강 위협에 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고온 소각 처리되는데 이러한 소각 과정에서 의료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잠재적인 유해 물질이 기체 상태의 오염물질로 변환되어 배출되고 이러한 오염물질은 소각로 후단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 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통해 주변 지역 환경에 무해한 정도로 충분히 제거시킨 후 매우 낮은 농도로 굴뚝을 통해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자연 생태계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소각시설 용량을 하루 48톤으로 계획한 이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의료 폐기물을 반입하려 처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단지 추후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법적 배출 농도인 배출 허용 기준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부터 엄격하게 적용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취지로 시설 용량을 하루 48톤 규모로 계획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하루 48톤보다 적은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배출 허용 기준이 완화되므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국내에 운영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중에 용인시, 부산시, 논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소각 시설의 경우에 약 200m 거리에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의 경우는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는 등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과 인접하여 주거지가 위치한 사례가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담보된다면 소각 시설 인접 지역이라 하더라도 환경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과 관련한 해당 업체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